2026년 1학기 15일의 결과 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금융학부 이지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10K 텍스트 기반 리스크 지표가 주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공시 문서에서 지정학 정책 리스크를 뽑아내고 이것이 기존 거시 리스크 지표인 GPR과 EPU가 담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갖는지 검증한 연구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데이터 분석 방법, 두 단계의 결과 분석, 그리고 한 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거시리스크 지표로 지정학 리스크 지수인 GPR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인 EPU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표는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같은 해에는 모든 기업에 똑같은 값이 부여됩니다. 즉 같은 2022년이라면 전자전기회사든 호텔회사든 GPR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업별, 기업별로 리스크 노출이 얼마나 다른지는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는 10K 보고서의 MD&A 섹션 텍스트에서 지정학 리스크 지표 GEO 레이시오와 정책 리스크 지표인 POL 레이시오를 직접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GPR, EPU를 통제하고 난 뒤에도 주가 변동성을 추가로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참고로 중간 발표 이후 미래 예측력을 보는 리드래그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기고 이 추가 설명력 검증에 집중하기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가설 1은 동행성으로 제 지표가 기존 거시 지표와 비슷한 시계열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거고, 가설 2는 거시 지표를 통제한 뒤에도 변동성에 대한 추가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데이터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상장기업의 10K 약 6만 건을 수집했고 MD&A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리스크 단어 사전은 GPR, EPU가 사용한 단어 출현 빈도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중간 발표 때 FLR 계열 연구도 검토했지만 FLR은 어닝콜처럼 경영진 발언 기반인 반면 저희 데이터는 정형화된 공시 문서라 문제의식만 참고하고 10K 구조에 맞는 GEO, POL 사전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지표는 리스크 단어 수를 전체 단어 수로 나눈 비율이고 최종 표본은 약 5,000개 기업, 27,000여 기업 연도 관측치입니다. 가운데 두 그래프는 동행성 검증입니다. 표준화 후 비교했을 때 제 지표 두 개 모두 거시 지표와 유사하게 움직여 가설 1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GEO 레이시오는 9.11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 사건 시점에서 GPR과 뚜렷하게 동행했습니다. 아래 두 막대 그래프는 산업별 분포입니다. GEO 레이시오는 산업 간 최대 5.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IT 서비스가 가장 높은데 글로벌 기술 경쟁, 해외 수출, 수출 통제, 사이버 보안처럼 국경을 넘는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고 내수 중심 산업은 가장 낮습니다. 반면 POL 레이시오는 1.3배 차이로 산업 구분 없이 비교적 균일합니다. 중요한 건 GPR, EPU는 산업 내 기업 간 분산이 0인데 제 지표는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마다 값이 달라 거시 지표가 못 잡는 세분화된 정보를 담는다는 점입니다. 분석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패널 회기에 기업 고정 효과를 넣어 기업의 시간 불변 특성을 통제했고 표준 오차는 기업 단위로 클러스터링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주가 변동성인데 공시일 전후 5일은 제외한 연간 수익률 표준 편차이고 변동성의 자기 상관을 잡기 위해 전기 변동성을 모든 모델의 공통 통제로 넣었습니다. 핵심 설계는 오른쪽 표입니다. 통제 변수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 거시 지표와 제 지표의 설명력을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GEO 레이시오는 GPR과 기업 통제를 모두 넣은 6단계의 모델에서도 개수가 마이너스 0.348로 유의하고 POL 레이시오도 마이너스 0.22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GPR과 EPU를 통제한 뒤에도 제 지표가 살아남아 가설 2를 지지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개수 부호가 음이라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많이 언급할수록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소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강건성 검정입니다. GEO 레이시오는 분모가 전체 단어수라 문서가 짧으면 비율이 커 보이는 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길이를 추가로 통제했더니 GEO 레이시오는 오히려 13.5% 더 강해졌고 POL 레이시오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문서가 짧아서 비율이 높게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별 분석입니다. 산업별로 따로 회귀했을 때 GEO 레이시오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노출된 3개 산업에서 POL 레이시오는 규제 수출 중심의 8개 산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과 연도의 고정 효과를 추가하자 두 지표의 결과가 갈리게 나타났습니다. GEO 레이시오는 유의성을 잃고 비유의가 되는 반면 POL 레이시오는 통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유지됩니다. 이 결과는 두 지표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GEO는 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정보라 GPR과 중첩되고 POL은 같은 산업 연도 안에서도 기업별로 차별화되는 고유 정보라는 뜻입니다. 아까 음의 개수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마의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로 이를 설명합니다. 10K는 SEC가 의무화한 공개 정보이므로 시장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를 많이 언급한다는 건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라기보다 기업이 자신의 리스크를 더 명확히 설명하는 정보 제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보 비대칭과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줄고 변동성 하락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인과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으로 신중하게 제시합니다. 두 지표의 견고성 차이도 같은 틀로 설명됩니다. 지정한 리스크는 전쟁 공급망 충격처럼 산업 전체에 동시에 작용해 이미 거시지표와 뉴스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산업과 연도 효과를 빼면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정책 리스크는 기업의 사업 구조나 규제 노출, 정부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의 고유 정보라 끝까지 견고하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 빈도 기반이라 리스크가 감소했다, 리스크에 노출됐다 등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BERT 기반 감성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GEO 레이시오는 산업과 연도를 통제한 후에 유의성을 잃어서 기업 고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어 사전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속 변수가 연간 변동성이라 공시 직후의 단기 반응을 직접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비유동성이나 호가 스프레드 같은 유동성 지표로 후속 분석을 할 경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V랩 산업 사이클 단계에 따른 회계정보 주가 반응 강도 차이 연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회계정보와 미래정보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됩니다. 둘 중 어느 정보가 더 큰 영향을 가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회계정보는 모든 산업, 모든 시점에서 동일한 정도로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업은 각자 고유한 경기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업이 어느 사이클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회계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 관점에서 외부 감사 시 상장사의 경우 핵심 감사사항을 설정하고 공표하게 되는데요. 현재 캄은 주로 금액적 중요성이나 추정 불확실성이 큰 경영진 주장을 중심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사이클에 따라 정보 이용자가 민감하게 보는 회계 정보가 달라진다면 감사인 역시 산업적 맥락을 고려해 감사 초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정량 분석, 정성 분석, 시사점 도출의 3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정량 분석에서는 산업별, 사이클별 회계정보 공시 반응 강도를 측정하였고, 정성 분석에서는 그 차이가 어떠한 회계적, 산업적 맥락에서 나타나는지를 해석하였습니다. 정량적 분석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대한민국의 대표 제조업 분야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2차전지 4개 산업입니다. 산업 사이클은 참고 논문의 기준을 사용하여 12개월 누적 수익률과 직전 1개월 수익률의 부조합을 따져 조정기, 호황기, 불황기, 회복기 4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산업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각 산업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기업 및 산업 데이터는 FN 가이드를 활용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상장 폐지 기업도 포함하여 생존 편향을 완화하였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후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기업의 회계정보 공실 전후 1일, 총 3일 동안의 누적 초과 수익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가의 이동 방향이 아니라 공시로 인한 주가의 변화 강도이기 때문에 카의 절대값을 적용해 회계정보 공시 반응 강도를 측정하였고 보조적으로 재고값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사이클별 누적 초과 수익률 평균을 통해 강도를 측정하였고, T테스트를 시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정량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두 산업은 호황기에서 회계정보 공시 반응 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래 성장성, 기술 혁신력, 품질 유지력이 기업가치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과 석유화학입니다. 이들은 회복기에서 회계정보 공시 반응 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산업은 전방산업 수요, 원재료 스프레드가 중요한 경기순환적 소재, 장치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4개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조정기에 공시 반응 강도가 낮게 나왔다는 경향성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적 분석입니다. 정성적 분석은 정량 분석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보였던 석유화학의 회복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2026년 공시된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의 2025년 사업보고서입니다. 석유화학 4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경영진 의견과 재무제표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강조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스프레드입니다. 석유화학은 원재료 가격과 제품 판매 가격 간 스프레드가 수익성을 좌우한다는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 효율화 부문 조정입니다. 석유화학은 기술력이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에 비해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익을 좌우하는 산업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경영진도 MDA에서 생산 효율화, 사업 구조 개선, 고부가 제품 확대를 강조하였고 4개 재무제표에서 공통적으로 매각 예정 자산이나 관계기업 처분이 나타나거나 감사보고서상 현금 창출 단위 손상 관련 내용이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된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적 안전성입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와 자본 투자 부담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회복되더라도 개별 기업의 재무 구조가 취약하면 산업 회복의 이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경영진 또한 재무제표 주석과 MDA 텍스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불황기 손실의 충분한 회계 처리입니다. 회복기 초입에는 경영진이 회복 기대를 근거로 손상차손이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적게 인식하려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손실을 얼마나 적절하게 인식하였느냐에 따라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손실이 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손상 계정,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간 괴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례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정보의 시차입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는 불황기 후반의 실적과 재무상태이지만 투자자가 이 정보를 접하는 시점은 2026년 3월, 즉 회복기 초입입니다. 사업보고서는 단순히 작년의 실적이 어땠는가를 읽기보다 이 회사가 앞으로 회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신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불황기 사업보고서 안에 회복기 투자자가 궁금해할 정보, 즉 스프레드 회복 가능성, 구조 조정의 실체, 재무 재력, 손실 반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계 정보가 공통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이 석유화학 산업의 회복기 회계 정보 민감도 확대를 설명하는 정성적 근거가 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결론은 산업 사이클별로 회계 정보 민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는 호황기, 철강과 석유화학은 회복기에서 회계 정보 반응 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시장 기대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회계 정보가 사이클 기대 검증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사이클 맥락에서 특정한 정보와 신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석유화학의 사례에서 보았듯 회계 정보는 단순 실적의 크기와 방향성을 넘어 회복 기대가 실제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회계 정보는 단순히 과거의 실적을 보여주는 기능을 넘어 미래의 기대를 검증하고 산업 내 개별 기업의 차이를 식별하게 합니다. 또 원가 스프레드 회복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를 수치화하여 전달하며 경기 전환기에 기업의 생존 능력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핵심 감사사항 선정은 금액적 중요성이나 추정 불확실성뿐 아니라 산업의 사이클상 정보 이용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계정과 경영진의 낙관 또는 비관적 예측 개입 위험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감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감사 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입니다. 본 연구는 산업 사이클을 시장 수익률 기준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실제 업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 분석이 석유화학에 한정되어 다른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구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철강으로 정성 분석을 확대하고 사이클을 정의하거나 시장 반응 강도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기타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회계 정보가 시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보고서는 단순한 과거 실적 보고가 아닌 산업 사이클 속에서 투자자의 미래 기대를 검증하고 기업별 차이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로 기능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V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